윤보배 여사의 비밀 지시를 받고 아주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던 양 집사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보배와 강세라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이럴 수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정말 강세란이 윤보배 여사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결과를 보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어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강세란은 윤보배 여사의 손녀라는 이유로 대표 자리에 앉아서 셀 수 없이 많은 갑질을 시전했고 정다정과 왕유한을 냉동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잖아요. 하물며 천혜자는 어땠나요? 가짜 며느리 주제에 실장 자리를 꿰차서 금고에 손을 대기도 하고 한참 선배인 자신을 노골적으로 하대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괘씸해서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지? 해도 정말 너무들 하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 집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윤보배 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장이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쓰러진 적이 있었던 상황이라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자칫 윤 여사님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양 집사에게 윤보배 여사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이기 이전에 어머니 같은 존재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보배정에 도착한 양 집사는 윤보배가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전달합니다. 여사님, 검사 결과 가지고 왔습니다. 윤보배 여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윤보배가 예상했던 그대로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역시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만석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 어찌 이런 일이. 그렇게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로 맥없이 쓰러지는 윤보배 여사. 여사님, 정신이 좀 드세요. 양집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는 거냐고. 아이고 여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강세란과 천혜자, 이 두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윤보배 여사는 손목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지난 2년의 세월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서 연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었죠. 양집사, 그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만석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런데 여사님, 일단 건강하셔야 아드님도 찾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고 제가 여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사랑보육원에 가서 아드님을 다시 알아볼게요. 그렇게 양 집사는 윤보배의 아들을 찾기 위해 사랑보육원으로 향하고 윤보배 여사는 혼자 병실에 남아서 강세란과 천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기억만 있었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윤보배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재산 탈취를 노렸던 두 모녀의 만행은 윤보배 여사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들을 못 찾고 허비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죠. 감히 이 윤보배를 속여 절대 용서할 수 없지. 결국 윤보배 여사는 링거 바늘을 그대로 뽑아버리고 곧바로 보배정으로 달려갑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에 따르면 적어도 3일 정도는 입원해 있어야 했지만 두 도둑년들에게 보배정을 맡기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영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랴부랴 보배정에 도착한 윤보배 여사. 강세라는 혹시라도 가짜라는 게 이미 들통났을까봐 윤보배를 보자마자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를 살살 살피는데요. 할머니, 외출하신다는 말씀도 없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넌 알 거 없다. 순간적으로 쎄함을 느꼈던 것인지 부탁하지도 않은 차를 준비하여 윤보배 여사의 집무실로 향하는 강세란. 할머니,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의 집요한 물음에도 조용히 차만 홀짝홀짝 마실 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단 1분 1초도 강세란과 천혜자와 얼굴조차 맞대기가 싫었지만 이 악마 같은 두 년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따라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강세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야말로 뻔뻔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물어보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증손자도 생길 텐데 저한테 뭐 해줄 거 없으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강세란의 거짓말을 보고 있자 하니 괘씸하다 못해 안타까움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그동안 보배정을 40년간 경영해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렇게 악독한 사람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응시하는데요. 같은 시각 사랑보육원으로 달려간 양집사는 곧바로 원장실로 직행하여 강만석에 대한 진실을 캐묻습니다. 양집사가 내놓은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는 사랑보육원 원장. 아니 글쎄 왜 여사님한테 거짓말했냐고요. 그냥 경찰 부를까요? 콩밥 드시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말한다고요.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랑보육원 원장은 2년 전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모두 양집사에게 털어놓습니다. 강세란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넸고 그 돈을 받으면서 강만석이 윤보배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돈 몇 푼에 양심을 팔 수가 있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럼 윤 여사님의 진짜 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신덕수 씨예요. 강만석 씨랑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던 그분이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맙소사. 양집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고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2년 전에 한창 아들을 찾을 때 보배정에 자주 드나들면서 여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 강만석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보배정에서 쫓겨난 불쌍한 사람, 진짜 아들을 코앞에 두고도 이미 다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강세란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수밖에 없었죠. 아시다시피 신덕수는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강세란만 아니었다면 여사님이 진짜 아들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양집사는 사랑보육원 원장을 데리고 곧바로 보배정으로 달려갑니다. 진짜 아들의 정체가 신씨 아저씨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윤보배 여사가 다시 한번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진실만큼은 반드시 알려야 했으니까요. 당신이 직접 여사님한테 말해 강세란한테 돈을 받고 거짓말한 거라고. 그렇게 양집사와 보육원 원장이 불이 나게 보배정에 도착하고 보배정에는 점심 장사가 끝난 후라서 손님이 다 빠지고 비교적 한산한 상태였는데요. 여사님, 사랑보육원 원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윤보배가 2년 동안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보육원 원장의 거짓말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보배 여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원장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숨만 가쁘게 내쉬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사님의 진짜 아들은 2년 전에 돌아가신 신덕수 씨예요. 원장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윤보배 여사.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죽은 신씨가 내 아들이라고? 덕수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황금배 내적오리를 지니고 있던 사람은 바로 신덕수 씨였어요. 윤보배 여사는 도저히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양집사가 염려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진짜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죠. 신씨가 그래서 죽기 전에 사진을 꼭 쥐고 있었던 거야. 자신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을 코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그러자 보육원 원장의 싸대기를 날리면서 극대노하기 시작하는 윤보배 여사.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덕수를 진작에 찾는 건데 왜 거짓말해서 왜? 그런데 바로 그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윤보배 여사의 집무실로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여사님, 접니다. 왕제국.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배정의 장맛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또다시 윤보배와 협상을 하러 온 왕제국이었는데요. 윤보배 여사는 가쁜 숨을 최대한 가다듬고 왕제국을 방으로 들이기로 합니다.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사실이니까요. 원장 당신은 일단 보육원으로 돌아가봐.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갈 테니까 혹여나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사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경찰에 잡혀가면 보육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이런 몹쓸 짓을 저질러? 썩 꺼지지 못해. 그렇게 보육원 원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윤보배 여사의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방 안으로 들어오는 왕제국과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는데요. 그런데 보육원 원장은 왕제국을 보자마자 마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 남자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었지? 그래 맞아. 김할머니가 보물처럼 지니고 있던 사진 속 남자.
김할머니 아들. 그렇습니다. 왕제국의 엄마는 알고 보니 치매로 오늘내일 하고 있던 김할머니였던 것. 성공하겠다고 부모와 의절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한 이후에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방치해둔 채 들여다보지도 않아왔던 것이었죠. 이보세요 당신. 어머니 성함이 김곱자 분자 맞으시죠? 속으로 몹시 당황한 왕제국은 또다시 오리발을 내밀면서 원장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머니 저 아세요? 상당히 무례하시네요. 아니야, 당신 어머니 김곱분 맞잖아. 곧분 할머니가 들고 있던 액자에서 내가 당신 얼굴 분명히 봤다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